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드디어 16차 시험관 시술 전원암 병원에서 처음 받은 시술에 첫 피검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12번 채취를 했고 12번 이식을 했고 진짜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총 횟수로 따지면 공남포 포함 16회. 그러니까 병원 가서 어떤 주기로 시술을 받은 게 16회를 받았습니다. 공남포도 있었고 동결도 있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채취 12번, 이식 12번을 했고 이번이 12번째 이식이었습니다. 너무 지금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편집이 어렵다 보니까 뭐 아무리 허접하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올리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영상이 아마 한 달 정도 밀려서 올라갔을 거예요.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이 11월 18일인데 아마 이 영상은 12월 초 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인스타에다가 매일매일 그 난임 일기를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번에는 될 것 같다 응원한다 이러는데, 유독 이번 차수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전원암 병원에서 시작도 했고, 제가 운 좋게 난가연 아가야 보드미 서비스를 지원받게도 됐고, 어쨌든 그것도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운들 때문에 다들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내심 같은 마음으로 본인 일도 아닌데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블로그를 하면서 방송도 많이 하고 뭐 네이버 실검에 한 3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어서, 예전 다이어트 하시던 분들은 제 블로그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구독자 중에 블로그 때부터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오래되신 분들은 제 성격을 알 거예요. 저는 뭔가 요즘 인플루언서들처럼 꾸미는 거 좋아하고 꾸며진 거 올리고 연출해서 올리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고, 주변에서 싸이월드 때도 제가 투데이 멤버라고 해가지고 왜 이제 파워블로거처럼 그 1일 소개되는 그런 것도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항상 올렸었어요. SNS 할 때.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한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러냐고 진상 같다고 왜 진상같이 올리냐 안 예쁜 모습을.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쁜 모습으로, 내가 꾸며진 모습으로 올려서 좋아하는 팬들은 어차피 더 예쁜 사람, 더 예쁜 게 있으면 그 사람 좋다고 갈 것이고, 그냥 제 있는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올리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또 팬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항상 유튜브 영상도 찍고 인스타도 있는 그대로 올려요. 그냥 예쁜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지 않아도 그냥 좀 지저분해도 그냥 올리는 편인데, 지금 이런 서두에 구구절절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지금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고차수 분들도 마음이 힘드실 거고, 저차수여도 처음 겪는 일이라 그것도 힘드실 거고, 저차수든 고차수든 힘들기는 사실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도 고차수고, 고차수라는 기준이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고차수라고 하는 거는 예전 지원이 7차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7차가 넘어가면 진짜 고차수라고 보통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9차까지 지원이 되긴 하는데, 뭐 보니까 주변에 평균 5회 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7차가, 그러니까 5회 넘어가고 7차, 6차, 7차 정도 되면 고차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서두가 긴 이유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12번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임태기를 본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침 시간엔 본 적이 없고 저녁 시간인가 오후 시간에 잠깐 했는데, 정말 이게 뭐 그라데이션처럼 이게 물감 퍼지듯이 그런 흔적을 본 게 딱 2번인데, 그게 이식하고 11일째 보통 봤었거든요. 2번 다.
10일, 11일째.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냥 거짓말처럼 사라졌었어요. 딱 2번 봤던 기억이. 그래서 사실 그때 잠깐 2줄 봤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날 진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흐린 흔적마저도 안 보일 때는 착상조차 안 됐나 보다, 내 배아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또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항상 했었죠. 이렇게 이식하고 피검사를 하면서. 근데 사실 정말 후기나 뭐 블로그 후기, 카페 후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수치가 나오시는 분들은 3일 배양 같은 경우는 플러스 8일, 그러니까 진짜 빠르신 분은 뭐 이식한 지 7일째, 8일째에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는 플러스 8일, 그러니까 이식한 당일 포함 9일째 대부분 정말 매지가이로라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도 사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10회차 넘으니까 플러스 8일, 그러니까 이식하고 9일째에 아무것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을 항상 정리를 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계획형 인간이다 보니. 근데 요번에 여지없이 플러스 8일, 그러니까 이쯤 안 나오면 포기를 해야지 하고 임태기를 아침에 했는데 역시나 깨끗한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지 하고 있는데 난임 단톡방 멤버 중에 이제 임신 먼저 성공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아침 소변에는 잘 안 나왔다, 근데 오후 소변에는 더 잘 나온다는 말을 듣고 내심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전 아침형 인간은 아닌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저께죠. 지금이 오늘이 이식일 포함 11일자니까 9일날 오후 한 4시경에 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스마일 제품인 슈퍼패스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해봤는데 매지가이로 한 줄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아니 이런 게 2줄이냐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돌직구예요. 빈말을 할 줄 몰라요. 친한 친구들이고 동생이고 친한 동생이고 남편이고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또 빈말하거나 가부하고 이런 성격을 또 너무 진짜 병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이걸 2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2줄이라고 해주길 바라고 물어본 건데 안 보이는데 이러는 거여서 진짜 안 보여? 그래서 돋보기 좀 써보라고 쓰더니 보이긴 보인대요. 근데 이걸 2줄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근데 2줄을 봐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대요. 끝까지 2줄이라고는 확실하게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줄을 봐야지 알 것 같다고. 그래서 기존에 둥이 임신한 이제 난임방 멤버가 임신 기운 준다면서 2줄짜리를 자기 걸 주길래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2줄은 맞는데 이거는 좀 확실해지고 쌍둥이라서 이렇게 진한 것 같다. 근데 나는 극촉이라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선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뭐 이거 원래 묻혀져 있는 선 아니야? 시약선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들랑말랑 하는 것 같으니까 제발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서 빨리 누워있으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뭔가 나도 매지가이로 보이니까 희망이 있구나. 아직 뭔가 포기하기엔 이르구나. 이 마음으로만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임태기 2줄을 보고 나면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기분이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때부터 임태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점점 진해지는 줄 알고 저는 이제 제가 쇼핑몰을 배란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를 판매를 하잖아요, 콩알맘에서.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잔뜩 임태기를 몇십 개를 가져와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진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였다 안 보이니까 줬다 뺐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근데 요번에
아직 피검이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임 단톡방에 몇 개월 이상을 같이 함께 했는데 먼저 임신에 성공한 동생들이 아니다 언니 처음에는 극초기에는 안 나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옆에서 해줬는데 그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누군가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임태기가 두 줄이 나온 적도 없고 이게 원래 이런 건지 뭐 어떤 건지 화학적 유산이 되고 있는 건가 뭐 별 오만 가지 생각으로 아예 잠을 못 잤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다 자꾸 위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큰 힘이 됐고 그날 처음 임태기를 보고 또 8시 했는데 8시는 더 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날 아침에 10일째 해봐야지 어제 해봐야지 했는데 새벽 3시 반에 깬 거예요. 3시 반에 또 임태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깨끗한 한 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임태기를 하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쁠 줄만 알았는데 임태기가 두 줄이 나와도 선명한 두 줄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울고 웃고 그냥 이틀 사이에 그냥 딱 표현을 하자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라고 할까? 물론 한 번도 임태기 두 줄이 안 나오신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흐리게라도 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착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거기에 닥치니까 정말 공황장애가 올 것처럼 심장이 너무 답답하고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남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첫 임태기 때는 첫 하나를 했을 때는 잠깐 한 1시간 정도 기뻤지만 그 후 몇 시간부터는 무섭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왜 그러냐면 남편 친구네도 시험관을 했지만 2번 정도 유산을 했고 주변에 예후가 안 좋게 8주차에 유산하는 경우도 봤고 시험관을 하면서는 자연 임신에 비해서 유산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고 피검까지 통과했는데 뭐 3차 피검에서 화요되는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 너무 시험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후기도 많이 찾아봤고 지인들도 많이 생기고 난임 같이 하는 동생들도 생기다 보니까 꼭 좋은 소식만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염려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1, 2참차에 됐다면 뭘 몰랐을 때라 엄청 기뻐하고 지금도 들떠서 피검사를 갔을 건데 사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태기 두 줄을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개 넘게 임태기를 했습니다. 20개가 뭐야? 한 30개는 한 것 같아요. 제가 판매하는 거는 주로 스마일 임태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난임 단톡방 멤버 동생이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그 얼리 테스트 유명한 거 있어요. 그거를 사보라고. 그거는 극초기에도 잘 나온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래서 확실히 다른 임태기보다는 선이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은 그거를 몇 번 샀다가 안 산 이유는 카페 후기에서 그 제품으로 했는데 화요가 되거나 뭐 아무튼 임신이 결론적으로는 안 됐는데 자꾸 그게 뜬 경우를 많이 봐서 괜히 희망 고문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두 줄을 보고 자꾸 나왔다, 스마일 같은 경우는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동땡 제약의 그 투명한 뚜껑으로 된 제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임태기를 했는데 두 줄이 그 동땡 제약 거는 좀 잘 보이고 나머지 스마일 거에서 슈퍼패스트도 동땡 제약만큼 보이고 더블 체크라고 단호박으로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 그림자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태기에 대한 후기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으로 찍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제가 블로그 후기로 자세히 남길 건데 아무튼 지금 마음이 너무 무섭고 찹찹하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민됐던 게
인스타에 바로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공개를 애기집까지 보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벌써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다들 궁금해 하는데, 일단 임택이 2줄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인스타에 올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피검을 통과하든 안 하든 인스타에 당장은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망을 줄까봐 실패하더라도 바로 못 올릴 것 같고, 또 된다고 해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귀한 자식은 사람들이 질투하면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서 대부분 주변에서 진짜 임신되면 당분간은 안정기 올 때까지는 공개하지 마라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주변 어른들이나 언니들이나. 그래서 좀 애기집까지 보고 심장소리까지 듣고 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야 어차피 편집이 밀려 있어서 만약에 통과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올라갔을 거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올렸는데 기쁜 소식으로 전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올렸는데 실패했어요 이러면 참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2주를 보고 병원을 가는 건 제가 처음이라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 이게 임태기가 진하게 나왔으면 안심을 했을 건데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을까봐, 착상을 했는데 잘못됐을까봐. 남편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시험관 1차 때 2.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안 떨어져가지고 4차 피검인가 3차 피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화학적이란다. 자궁의 임신일 줄, 그러니까 병원에서 2.2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다고, 만약에 계속 안 떨어지면 뭐 항암제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좀 많이 놀래가지고 남편이 혹시 이렇게 흐린 거는 자궁의 임신이면 흐린 거야? 아니면 원래 초기에는 흐린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뭐 된 적이 있어야지 알죠.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남편은 자꾸 오두방정 떨지 말라고, 들랑말랑 하는데 자꾸 오두방정 떨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편하게 추리닝 입고 정말 편하게, 마음은 안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해갖고 아까 과호흡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릴렉스 심호흡하고 자기 체면하고, 제가 공황이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심호흡하고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 체면 걸고 심호흡하면서, 혹시 공황이 오거나 과호흡이 올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편한 복장으로 추리닝 입고 나왔습니다. 일단 병원을 잘 다녀오고 뒷부분에서 피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쁠 줄만 알았는데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한 고비를 넘기면 한 고비가 있다는 말이 정말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만약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또 임태기를 봤다 안 되면 너무 낙심할 것 같고, 시험관 시술은 너무 매번 고비인 것 같아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정말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러면 왜 2줄 봐놓고 뭐 그런 소리 하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한 심정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잘못될까봐. 그냥 줬다 뺏는 거, 차라리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안 될 거면 그냥 안 되고, 될 거면 확실히 돼야지. 어설프게 줬다 뺏는 거는 더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겠죠. 건강한 아이 만나서 만추까지 가고 싶은. 근데 저는 더 유독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료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버틴 이유가 그거죠. 건강한 아이 만나려고. 아무튼 병원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10시가 피검사였는데 먼저 접수하고 이제 대기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간호사분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임태기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양성 나오셨어요? 음성 나오셨어요? 그래서 2줄 나오긴 했는데 흐릿한데요. 그러면 2줄이면 수액 맞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진료를 보고 수액을 맞아야 된다고 일단 피검사부터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고 갔더니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시냐, 2-3시간 정도,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시간 되시냐, 그래서 시간은 되긴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좀 오래 기다리기 뭐 하시면 혹시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오실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내일은 좀 그렇고 오늘 오후에는 괜찮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다고, 선생님이 지금 채취하러 갔다고, 그냥 일단은 가시고
한 2시간 반 후쯤에는 피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시에서 2시 그 사이에 전화를 줄 테니까 만약에 피검 수치가 나오면 몇 시까지 오면 되냐 그랬더니 4시 안에만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시에 결과 듣고 만약에 통과를 하면 수행 맞고 추가 처방을 받으러 한 3시 반까지 병원에 오기로 했어요. 제가 보통 3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을 빨리 끝내고 일단 병원에 한 3시 반쯤에 통과했을 경우,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오늘 오후 진료 보기로 해서 일단 1~2시 사이에는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뭐 피검사를 통과해본 적도 없고 임태기 2줄이 나와본 적이 없어서 통과하면 수행 맞는지도 몰랐고, 일단 통과될지 안 될지는 기다려봐야 되지만 일단 통과하면 수액을 맞아야 된다고 하네요. 아, 너무 떨립니다. 여보세요? 언니 축하. 고생했네 그동안. 맨날 안 되는 전화만 받으니까 밥을 차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은 거야. 그래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밥 먹거나 살까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네, 간호사 목소리가 엄청 밝지도 뭐 어둡지도 않은 어중간한 목소리여서 감을 못 잡겠더라. 근데 일상이니까 그 사람은 47.38이라고 오늘 와서 주사랑 처방 받으시라고.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임신 반응이 있으니까 와서 맞고 하시라고. 너무 가슴이 너무 벌렁거려서 밥을 못 먹겠어. 아이고 좋은 일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있네. 어떡해. 아유 축하해 언니 고생했다 진짜. 밥을 못 먹겠어. 안 먹어도 배부르지 뭐. 그동안 또 눈물이 나는데, 그동안 한 3년 동안 고생했던 게 16번을 하면서 사실 1년에 한 4번, 5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축하한단 말을 누군가한테 가족이 아닌 어쨌든 친한 같이 동업하는 동생이 맨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내가 소식을 듣고. 근데 처음으로 가족 외의 사람한테 축하한단 말을 들으니까 나도 임신이 돼서 누군가한테 축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구나, 이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났다가 얘기하다가 막 웃음도 났다가 정신 나간 전화처럼 울다 웃다 그런 거예요. 뭔가 감동적인 히스토리의 뭐 영상으로 임신 16차 만에 성공했어요 라고 영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정말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럴 만큼의 막 마음의 여유라는 게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16차 만에 포기를 안 하니까 됐구나, 이런 안도감도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2차 폐검까지 잘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초음파 사진을 받고 심장 소리까지 들으면 그때야 실감이 되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많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렵게 12번 이식 중에 처음 피검사를 통과한 거 때문에 12번째. 그래서 아직은 너무 모든 게 다 조심스럽고 무섭기만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약 처방 받아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동안 제가 어쨌든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뭐 있을 거잖아요, 비하인드가. 그래서 그런 영상은 차차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